5위도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새벽에 즉각 입장도 냈고요. 오늘은 국회를 찾아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오후에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조작으로 제명을 한 거다. 심야에 제명한 것은 또 다른 계엄 선포다. 계엄에 비유를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까지 직접 언급을 했는데 장 대표가 나를 찍어내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윤리위와 당 지도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서지영 의원, 또 다른 계엄 선포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가지고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저는 좀 한동훈 대표님께서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구성 자체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당회 인사가 3분의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동혁 대표와 뭐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깊으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우리 당의 대표로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당무감사위원회도 구성하셨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그러한 당 대표의 지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찍어내려 한다. 그 표현은 정말 더더욱 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께서도 계엄 해제에 표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번 사태를 연관짓는 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긴 했는데 선택지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재심 청구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선택지인데 그 질문을 했더니 신청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김현정 의원 말하신 것처럼 10일 내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신청할 생각이 없다 선을 그었고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일단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는 가처분 신청 또는 뭐 징계 효력 무효 소송 같은 걸 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당을 깨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만 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마 내일 정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이곳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확정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본인 입으로 재심에 대해서는 신청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재심은 굳이 실익이 없고 또 시간만 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어떤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고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중대한 징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그 폭발력 있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용해서 바로 법원에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서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사실 정당 내부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결정 상황이 중대한 또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서 민주질서에 반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따지겠지만 절차적으로도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상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고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임 윤리위원장이죠. 여상원 변호사도 이 새벽에 있었던 제명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정해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소영 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결론 정해둔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이제 제명으로 나왔으니까 예. 미리 정해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아마 중간에 또 윤리위가 2번 수정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윤리위를 한번 이제 그 임기가 남은 윤리위원장을 교체하는 바람에 그런 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리위는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독립적 법률기구 중립적으로 판단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심야, 전격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느냐는 자꾸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정치는 결과보다도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지적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어떤 프로세스를 딱 정해둔 상태에서 지금 밀고 나가는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제가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또 이 문제를 가처분으로 갖고 가는 거는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또 다른 사법화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하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정치의 사법화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균형을 붕괴시키면서 결국 계엄과 탄핵까지 가져왔다는 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건 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방어적 기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충분히 정치적 공간에서 풀 수가 있었고 또 풀기를 아마 지도부도 또 약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결국에는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채 지금에 와서 다시 사법의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게, 결국 저는 이 또 돌고 돌아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 또한 그 사법적인 측면에 말하자면은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여상원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도 존중돼야 마땅하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만 이 문제는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 모두가 듣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당내 소장파 모임이나 친한계 사이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는요, 당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이렇게 뜬금없이 근거도 없이 제명 처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이것은 그야말로 내부 총질을 넘어서 심각한 자해 행위이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의 자폭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같이 가자고 지금 손을 내밀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같은 틀에 있는 한동훈 대표는 제명을 해버려요. 어제 다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점을 여기 계신 우리 당 지도부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자리인데 좀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은 좀 안타깝다는 반응이 다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장파 모임에서는 한밤에 쿠데타가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강행을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일단 갈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죠, 제명은 과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원총회가 이거 관련해서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서재영 의원, 실제로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네, 당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올 문제였나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의원총회가 아마도 소집이 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최고위에서 이 안건이 올라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예. 의원총회의 그 의원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고 지켜본 뒤에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소명하는 절차를 비공개의 방식으로라도 거치는 게 맞지 않으신가. 지금 윤리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그 결정문만 본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또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 언어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 소명 기회를 거쳐서 재심 청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윤리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속전속결보다는 의원총회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있었고 또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연결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김현정 의원. 네.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새벽에 벌어진 이 제명 사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윤석열 구형 날에 맞춰서 윤리심판은 연 것 같아요. 이미 날짜를 맞춰서요? 네, 뭐 이미 예견돼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내칠 거라는 것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그 한동훈을 내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사형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과 쇼다, 반쪽짜리 사과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그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은 날 그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동훈을 제명시킨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 세력들하고 구구 강성 지지자들과 함께 가겠다. 저 정적은 제거하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응한 것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정치적 영역인데 본인이 아직도 검사의 그런 때를 벗지 못하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윤석열 지지자들은 구구강성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업어키웠다고 하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그 윤석열을 배신 때린 거에 대한 그 정말 그런 분노하고 있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지자들의 등을 업고 당대표가 된 게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내치지 않으면 본인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예견돼 있던 건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한동훈은 법적인 거로서만 한 거예요. 사실 당대표의 가족들이 그 당의 게시판에다가 네. 대통령 부부하고 또 유력한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몰랐다고 하는 게 그게 또 변명이 됩니까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쓴 게 확인이 되니까 처음엔 몰랐고 이제 알았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뭐 법기술자도 아니고 이런 식의 대응 가지고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 많은 그 분들의 조언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다 예견돼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할 것이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이제 뭐 그 신당을 창당해 갖고 하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그 전 대표만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